1988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8,888 항쟁으로 잘 알려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입니다. 이 운동은 1988년 8월 8일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학생들이 주도하고 노동자, 승려, 일반 시민들이 합세해 미얀마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사건입니다. 배경: 당시 미얀마는 내윈 장군이 1962년부터 사회주의 군사독재 정권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악화되었고 인권이 심각하게 탄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1987년에는 내윈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화폐개혁으로 많은 국민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청년과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전개 시작. 1988년 3월 양곤 대학교 학생들이 불공정한 경제 상황과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위는 경찰과 군의 강경 진압으로 이어졌고 많은 학생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8,888 항쟁. 1988년 8월 8일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었고 수십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노동자, 승려, 학생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고 군사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군부의 유혈 진압. 미얀마 군부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구체적인 사망자 수는 아직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군부는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아웅산 수치와의 연관성. 이 운동 이후 아웅산 수치가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국민민주연맹을 창당하며 비폭력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군부는 아웅산 수치를 오랜 기간 가택연금하고 정치활동을 억압했습니다. 결과와 여파. 8,888 항쟁은 실패로 끝났지만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90년 총선에서 국민민주연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군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부분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군부의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이 사건은 미얀마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화 운동 중 하나로 평가되며 현재까지도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1. 배경 및 원인. 군사독재와 내윈 정권. 1962년 내윈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버마식 사회주의를 도입하며 군사독재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내윈 정권은 경제정책 실패, 극심한 빈곤, 부패와 인권 탄압 등으로 국민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경제적 파탄과 화폐개혁. 1987년 내윈 정권은 급격한 화폐개혁을 단행해 고액권 25, 35, 75짜리 지폐를 폐지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국민의 저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고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악화로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8,888 항쟁의 전개. 초기 시위. 1988년 3월 12일 양곤에서 한 학생이 경제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8월 8일 대규모 시위. 1988년 8월 8일 시민들은 내윈 정권에 맞서 양곤, 만달레이, 바고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내윈 정권 퇴진과 자유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시위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승려, 공무원,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전국적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군부의 무자비한 진압. 미얀마 군부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군대는 발포 명령을 내렸고 거리 곳곳에서 총격과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사망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르렀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부는 당시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 및 고문했습니다. 3. 아웅산 수치의 등장. 8888 항쟁이 진행되던 시기에 아웅산 수치가 민주화 운동의 리더로 등장했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로 민주화 시위 중 국민 앞에서 연설하며 비폭력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88년 9월 그녀는 국민민주연맹을 창당하고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4. 결과와 여파. 군부의 재장악. 시위 직후 내위는 사퇴했지만 군부는 곧바로 권력을 재장악했습니다. 1988년 9월 18일 소마웅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시 군사정권을 세웠습니다. 1990년 총선과 배신. 1990년 국민적 압박으로 총선이 실시되었고 아웅산 수치의 국민민주연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아웅산 수치를 가택연금시키는 등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국제적 비난과 제재. 군부의 무자비한 진압과 민주주의 부정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5. 역사적 의미와 지속된 투쟁. 8888 항쟁은 비록 군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미얀마 국민은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군부에 저항했습니다. 2007년 사프란 혁명과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시위 등은 8888 항쟁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988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 8888 항쟁은 단순히 미얀마의 민주화를 향한 투쟁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전환점이자 국제사회에 군사 독재와 민주주의 간의 대립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깊이 있는 맥락과 여파를 다루겠습니다. 7. 군부와 미얀마 사회의 구조적 문제. 군부와 사회 간의 갈등. 군부는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강력한 세력으로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경제적 카르텔이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1962년부터 모든 주요 산업을 통제하며 경제를 사실상 국유화해 군사 엘리트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8888 항쟁은 군부의 권력 독점에 도전한 첫 대규모 시위로 군부가 얼마나 민간 저항을 두려워했는지 보여줍니다. 민족 문제. 미얀마는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로 버마족이 주류를 이루며 소수민족들이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군부는 카렌족, 샨족, 카친족 등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을 강력히 진압해왔으며 8888 항쟁 당시에도 이들 지역에서의 저항은 군사적 폭력으로 억눌렸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연대하지 못한 점도 군부가 운동을 진압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8. 아웅산 수치와 국제적 연대의 형성. 아웅산 수치의 역할. 아웅산 수치는 8888 항쟁이 한창이던 1988년 8월 26일 양곤 쉐다군 파고다 앞에서 수십만 명의 군중을 대상으로 첫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그녀는 비폭력 민주주의 운동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후 국민민주연맹의 창당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군부에 대항할 정치적 힘을 조직화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국제적 관심과 노벨 평화상. 아웅산 수치는 8888 항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녀는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연대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이를 무시하고 아웅산 수치를 장기간 가택연금 상태로 두었습니다. 9.
1888 항쟁 이후의 주요 사건. 1990년 총선. 국제적 압박으로 인해 군부는 1990년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국민민주연맹 NLD는 전체 의석의 약 80%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권력을 계속 장악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 저항을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2007년 사프란 혁명. 1888 항쟁의 정신은 이후 2007년 사프란 혁명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이 시위는 승려들이 주도하여 경제 악화와 억압적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였지만 군부는 또다시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군부의 만행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불러왔습니다. 2011년 군부 개혁 시도. 2011년 군부는 형식적으로 민간정부 태인 새인 대통령을 출범시키며 제한적인 민주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부는 정치경제사법 체계를 장악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2021년 2월 군부는 국민민주연맹 NLD의 총선 승리를 무효화하고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1888 항쟁 이후 약 30여 년간 이룩한 제한적인 민주주의마저 무너뜨렸고 대규모 시민 저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다시 촉발했습니다. 군부는 현재까지도 미얀마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10. 1888 항쟁의 의미와 교훈. 시민저항의 상징. 1888 항쟁은 단순히 실패로 끝난 시위가 아니라 시민저항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이 운동을 통해 군부 독재에 맞서는 집단적 힘을 확인했으며 이는 이후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 필요성. 국제사회는 1888 항쟁 이후에도 미얀마에 대한 관심을 유지했지만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군부를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며 주변국 중국, 인도, 태국 등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지속성. 1888 항쟁은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원형으로 여겨집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다시 시작된 시민저항과 민족통합정부의 활동은 1888 항쟁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1988년 1888 항쟁은 단순히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투쟁을 넘어 미얀마 현대사의 전환점이자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항쟁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불어넣었고 이후 세대의 운동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습니다.